이 단추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만지시던 단추가 있었어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추만 없어요. 63세 어머니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훈은 녹슨 뚜껑의 낡은 단추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모서리가 찌그러진 통, 묵직한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한 개만. 34세 아들 정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른 단추들은 다 있는데 그 하나만 없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66세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매일 만지던 단추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알고 계세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네가 직접 찾아야 할 것 같아서. 말 속에 담긴 묘한 무게. 40년을 간직해온 비밀을 이제야 풀어놓으려는 듯한 떨림. 그 떨림 속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단추가 아니었습니다. 정훈이 오늘 어머니 집에 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들어진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고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정훈은 단추통을 상자에 담으려다가 문득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삐걱. 녹슨 금속 뚜껑이 열리며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단추통 안에는 여러 색과 크기의 단추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갈색, 흰색하지만 가장 가운데 자리, 단 하나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주변 단추들이 마치 그 자리를 피해 놓인 듯 신성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조심스레 만졌습니다. 매끈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다른 부분과 달리 그 자리만 깨끗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단추 하나가 없는데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그 단추. 네가 직접 찾아야 할 것 같아. 그게 아버지가 바라신 방식일 거야. 정훈은 단추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단추 하나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까?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온기와 함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궁금증과 떨림을 안고 그는 조심스레 기억의 문을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느 가을날 교복 단추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풀이 죽어 있던 정훈에게 어머니는 말없이 단추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쳐줄게. 그날 밤 스탠드 불빛 아래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 실이 당겨지는 소리. 어머니, 이 단추통 언제부터 있었어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였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한 거지. 여기 있는 단추들은 다 우리 가족 이야기야. 네 아버지 첫 양복 단추, 내 결혼식 한복 단추, 네 돌잔치 옷 단추. 각 단추마다 빛바랜 기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빈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럼 지금 없는 이 단추도 우리 가족 거예요? 응. 하지만 이건 특별해. 네 아버지만의 단추였어. 정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그만두었습니다. 정우는 짐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쪽 깊은 곳, 낡은 코트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색빛 울 코트. 어깨가 닳아 천이 얇아져 있고 소매 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코트를 코앞에 가져가자 오래된 옷장 냄새와 희미한 면도 크림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 향이 아버지의 손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고 손끝으로 천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옷인데 왜 아직도 이걸 두고 계세요? 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코트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걸 찾았구나. 정훈이 코트를 펼쳐 들었습니다. 창가로 가져가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때 정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코트 가슴 부분 정확히 심장 위치에 실밥만 남아있고 단추가 없었습니다. 정훈은 그 빈자리를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실밥이 동그랗게 엮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단추만 떼어낸 것입니다. 그 순간 뭔가가 번쩍 스쳤습니다. 단추통 속 빈자리, 코트 가슴의 빈자리 같은 단추였습니다. 정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코트 단추가 어머니는 대답 대신 코트를 천천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얘기해 줄게.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아버지는 이 코트를 아주 아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과거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결혼 첫 해 겨울이었어. 우리 둘이 2달치 월급을 모아 백화점에서 샀지. 당신이 31살, 나는 28. 정우는 계산했습니다. 1985년쯤 자신은 그로부터 2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40년 가까이 입으셨어. 낡아도 절대 버리지 않으셨지. 특히 이 가슴 부분을 자주 만지셨어. TV 보실 때도, 신문 읽으실 때도. 정우는 희미하게 기억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한 손으로 신문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코트 가슴 부분을 만지작거리시던 모습을. 그건 당신만의 기도였던 거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 병원에서 갑자기 이 코트를 달라고 하셨어. 한여름이었는데, 한여름에요? 응, 7월 무더위였지만 당신은 마지막으로 이 코트를 꼭 품에 안고 싶으셨나 봐.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도 그 코트를 무릎에 덮고 한참을 만지작거리셨어. 이 가슴 부분의 단추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 이 단추 고치지 마. 정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됐어. 하지만 당신 눈빛을 보고 깨달았지. 말로는 못하지만 이 단추를 통해 전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그날 밤 당신이 주무시는 동안 그 단추를 떼어냈어. 아주 조심스럽게 당신이 남기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단추통에 있던 그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바로 안 주신 거예요? 3년이나. 당신의 뜻을 정확히 몰랐거든. 그냥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나가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기다렸어. 네가 준비될 때까지. 정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가 찾았구나. 정훈은 코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단추에 어머니는 단추통을 가져왔습니다. 정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금속통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한번 잘 봐라. 뚜껑 안쪽을. 정훈은 단추통 뚜껑을 분리했습니다. 뚜껑 안쪽에 작은 천주머니가 붙어 있었습니다. 천주머니를 펼쳤습니다. 안에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붓펜으로 쓴 듯한 흘림체. 언젠가 네가 이 단추를 찾아주길.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천주머니를 조금 더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이게 아버지 글씨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발견한 거야. 아마 네가 어렸을 때쯤 써놓으신 것 같더구나. 정우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손끝으로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마치 그 글씨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려는 듯 가슴이 먹먹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숨이 잠시 막혔습니다. 나도 그랬어. 처음 이걸 봤을 때 한참을 울었어. 하지만 이걸 보고 알았어. 당신도 마음은 있으셨다는 걸.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버지는 표현을 못하는 분이셨어. 하지만 마음이 없었던 건 절대 아니야. 매일 이 단추를 만지시면서 너를 생각하셨을 거야. 마치 심장에 단추를 두신 듯. 그게 당신이 가족을 생각하는 방식이었던 거야. 어머니, 그 단추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천주머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천주머니를 열자 안에 회색빛 단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40년 가까이 만지작거리던 단추.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 제가 달아도 될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던 손이 이제는 안도로 물들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걸 바라셨을 거야. 정우는 바느질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늘과 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회색 실, 코트색과 똑같은 회색 실이었습니다. 정우는 서툰 손놀림으로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한참이 걸렸습니다. 단추를 코트에 대보았습니다. 3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 단추를 놓이자 이상하게도 코트가 완성된 느낌이었습니다. 바늘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단추와 함께 뛰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해라. 서두르지 마. 정우는 숨을 고르고 바늘을 천에 가져갔습니다. 찍, 쓱, 실이 당겨지고 차가운 금속 단추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어머니가 단추를 달아주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바늘 소리, 실 소리, 그리고 아버지. 새벽에 일어나 코트를 입고 출근하시던 모습. 겨울 추위 속에서도 코트 하나로 버티던 모습. 저녁 늦게 돌아와 소파에 앉아 단추를 만지작거리던 모습.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시 바늘을 찔렀습니다. 아,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따끔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실이 엉켰습니다. 풀었습니다. 다시 깨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 실이 당겨지는 소리. 그 속에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다 됐어요. 단추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완성된 코트였습니다. 어머니는 코트를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단추 위를 지나갔습니다. 조심스럽던 떨림이 이제 따뜻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잘했구나. 네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야. 정우는 코트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가 늦게 알아서 아니야. 지금이 딱 맞는 때야. 네가 이제야 준비가 된 거야. 정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3년 동안 혼자 간직하셨잖아요. 힘들지 않았어. 언젠가 네가 알아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단추통을 버리지 못한 건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자신도. 어머니, 이 단추통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래. 이제 네 차례구나. 정우는 단추통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양원 가는 거 좀 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그러자꾸나. 정우는 코트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코트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가슴 부분 단추가 제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추통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집을 나서면서 정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어머니의 흰 머리칼을 비추었습니다.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남기고 싶었던 게 뭔지. 그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소중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아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단추통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된 가족의 이야기, 말하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 묵묵히 기다린 어머니의 마음.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것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단순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을 전하세요. 그것이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이어주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황금빛 노을은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